작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참 복잡하셨을 겁니다. 뉴스를 보면 강남이다, 마포다 해서 신고가가 터지고 하는데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노원구 아파트 혹은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강북구의 호가는 요지부동이었으니까요. 분명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나만 철저하게 소외된 것 같은 그 상대적 박탈감, 아마 많은 분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은 동력을 잃었다 라고까지 평가하기도 하죠. 하지만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이성으로 하는 겁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가 고점이고 남들이 위변할 때가 기회라는 격언을 굳이 듣지 않더라도 지금의 데이터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가격 격차는 역사상 가장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 격차가 영원히 유지될까요? 자본은 결국 키 맞추기 하며 빈 곳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은 서울 부동산 역사에 남을 해가 될 겁니다. 바로 3255세대라는 믿기 힘든 입주 물량 때문입니다. 공급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이 환경이 현재의 강력한 규제와 만났을 때 어떤 시장 왜곡을 만들어낼지 오늘 차분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성적인 희망 고문은 다 빼겠습니다. 철저하게 수급 데이터와 정책의 인과관계만 놓고 왜 지금이 노도광 진입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지, 그리고 서울 전역이 규제로 묶인 이 특수한 상황을 실거주자분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시장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노동항이 저평가 구간인 건 맞지만 왜 거래량이 이렇게 말라버렸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작년 10월에 시행된 서울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집을 사려면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매수자가 반드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즉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두는 투자가 불가능해진 거죠. 이 조치로 인해 시장의 가수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규제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투자자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건 역설적으로 지금 형성된 가격에 거품이 없다는 뜻입니다. 투기 수요가 호가를 뛰어노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집주인들이 실수요자를 기다리다 지쳐내놓은 아주 정직한 가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장 입주가 가능한 무주택자이거나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라면 경쟁자 없이 차분하게 매물을 고르고 가격 협상까지 두드러할 수 있는 매수자 우회 시장이 열린 셈이죠. 그리고 이 규제보다 더 무서운 변수가 바로 공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255세대라는 수치, 이게 피부로 와 닿으셔야 합니다.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인데 공급되는 새 아파트가 3000개라는 건 사실상 공급이 끊겼다는 의미입니다. 공급이 없으면 전세 가격은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매매 시장을 규제로 눌러놓을 수는 있어도 전월세 시장은 가격 상승은 막기가 어렵거든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 매매가와의 차이가 좁혀지면 세입자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높은 전세금을 올려주느니 차라리 내 집을 마련하자, 이런 매매 전환 수요가 규제의 틈을 뚫고 시장을 밀어올리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강력한 빗장은 역설적으로 준비된 실거주자에게는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우량한 자산을 선점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빗장이 풀리거나 혹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움직이시는 분들이 향후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가장 큰 과실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먼저 서울 동부권의 맏형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그동안 재건축의 사업성 문제로 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노후계의 독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완화해준다는 건 단순히 층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 물량을 조합원의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춰준다는 뜻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당장 전세를 끼고 살 수는 없지만 실거주 요건을 채우면서 재건축이라는 확실한 미래가치를 선점하기에는 지금처럼 거품이 빠진 시기가 적기입니다. 상계주공이나 중계동 학원가, 인근 단지들, 지금은 실수요자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가격대라 진입부담이 낮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창동입니다. 이곳의 핵심은 단연 GTX-C 노선입니다. 최근 개통이 2031년을 지연될 거란 소식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착공은 이미 이루어졌고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개통이 늦어지는 건 아쉬운 일이지만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연 이슈 때문에 가격이 억눌려 있는 지금이 긴 호흡으로 실거주자분들에게는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강남 삼성역까지 10분대에 주파하는 교통혁명은 완공되는 순간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며 기다리기에 가장 확실한 보상이 있는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입니다. 미아동과 본동 일대는 그동안 교통이 불편하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동북선 경전철이 이 약점을 완전히 지워줄 것입니다. 동북선이 개통되며 왕십리역까지 20분 내로 연결되는데 왕십리는 강남, 도심, 여의도 어디든 갈 수 있는 교통의 허브입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입주 시점과 개통 시점이 맞물리는 구간이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강북구는 서울 25개 구 중 진입장벽이 가장 낮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서울 신축이나 준신축급 주거 환경을 원하시는 실거주자 분들에게는 가성비 측면에서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행동 강령입니다. 여러분의 포지션에 따라 전략은 명확합니다. 먼저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자분들, 지금 시장은 여러분이 주도권을 쥔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집주인들은 팔고 싶어도 들어와서 살아줄 사람이 아니면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매수자가 귀합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실거주 목적인데 작은 계획상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라고 의사를 밝히면 급한 매도자들은 가격을 맞춰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 로열동 로열층을 골라서 가격까지 깎을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은 실거주가 어려운 투자자분들입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투자가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하셨나요? 길은 있습니다. 바로 경매입니다. 현행 법상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면제됩니다. 즉 경매로 낙찰을 받으며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낙찰 후 전세 놓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남들이 규제 탓만 하면 시장을 떠날 때 경매라는 합법적인 우회로 통해 미리 우량 자산을 선점하는 것이 고수들의 전략입니다. 지금 노도강 지역 경매 물건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밍입니다. 2026년 상반기 늦어도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의사결정을 마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각종 개발 공약이 쏟아지며 호가가 들썩일 수 있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공국절벽에 따른 전세난이 하반기로 갈수록 심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자극하기 직전 시장이 아직 조용할 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진입 시점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3255세대라는 역대급 공급절벽, 이 두 가지 팩트는 지금 당장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위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5년 뒤, 10년 뒤 미래를 그려보십시오. GTX가 개통되어 강남을 이곳처럼 오가고 동북선이 뚫리고 낡은 아파트들이 새 옷을 갈아입을 노원, 도봉, 강북의 모습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규제가 풀리고 가격이 오르고 나서야 그때 살 걸 하며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분들은 대중이 공포를 느낄 때 규제라는 진입장벽을 역이용하여 조용히 기회를 잡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회는 언제나 준비된 소수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2026년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잡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